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실제 법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976년, 한 남녀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그해 3월,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들에게는 3명의 소중한 자녀가 태어났고, 겉보기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죠. 2000년 1월, 결혼한 지 24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까지 낳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기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집에 남겨진 아내는 혼자서 3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받는 월 100만 원의 생활비로 힘겹게 버텨나갔죠. 세월이 흘러 2012년, 그나마 받던 생활비마저 끊어졌습니다. 아내는 이제 63세를 넘긴 고령이 되었고 위암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을 나간 지 13년이 지난 그 남편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우리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났으니 이혼해달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가놓고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요? 절대 응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됐을까요? 1심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느냐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죠. 2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혼인을 파탄시켜놓고 이혼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13명의 대법관 중 7명은 기존 판례를 유지하자고 했고 6명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소수 의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됐다면 그것은 혼인의 실체가 소멸한 것이다.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모든 당사자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다. 특히 소수 의견은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남편에게는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딸이 있다. 자녀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실질적인 가족관계에 맞는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 결국 대법원은 7대6으로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됐죠. 하지만 이 판결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수 의견에서 제시한 새로운 기준이 향후 판례 변경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남편은 결국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함께 살며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홀로 3자녀를 키우며 노년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과연 이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최선의 결과였을까요? 법원이 내린 판결이 정의로웠는지 아니면 소수 의견이 더 합리적이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혼인과 이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책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행복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을 버리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이미 파탄난 관계를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최선일까요? 이런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성숙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소중함, 책임의 무게,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실제 법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